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서 깊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황금빛 조명을 뿌리며 반짝입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는 명품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죠.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사업가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걸친 부인들이 우아하게 오가며 호텔의 품격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공간 한편 로비 구석 가죽 소파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박진수, 72살. 허름한 갈색 코트는 여러 곳이 헤어져 있고 구두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며칠째 감지 않아 엉켜 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습니다. 깊고 단단한 마치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바위처럼 굳건한 눈빛이죠. 호텔을 오가는 사람들은 박진수를 힐끗 쳐다보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저런 노숙자가 왜 여기 있지? 호텔 관리가 엉망이네. 속삭이는 소리가 박진수의 귓가에 들려오지만 그는 태연합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따라보며 미소를 짓기도 하죠. 이때 호텔 입구로 검은색 벤츠가 미끄러지듯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박영진, 45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잘 다린 정장에 반들반들한 구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박영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중국 투자가들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일정을 보고하자 박영진은 여유롭게 대답합니다. 알겠네. 회의실 준비는 완벽하게 했겠지? 그 뒤로 따라 들어오는 여자는 최수진, 40살. 박영진의 아내입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채 하이힐을 딸깍거리며 걷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호텔 사장 부인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로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서려는 욕심이 숨어 있죠. 여보, 저기 로비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저 사람 좀 봐요. 우리 호텔 이미지에 안 좋지 않을까요? 최수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박진수를 가리킵니다. 박영진은 무심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거겠지. 곧 나갈 거야.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청년은 박민준, 25살. 박영진의 아들이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재원입니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차가운 기운은 미국식 실용주의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아버지, 호텔 수익성 분석 보고서 다 작성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는 감정의 기복 없이 차분합니다. 그에게는 호텔이 단순한 사업체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박진수는 이 가족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의 시선이 천장의 샹들리에로 향하자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 샹들리에를 설치할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젊은 시절 직접 사다리에 올라가 하나하나 크리스털을 달았던 그때를 말이죠. 참 세월이 빨라도 너무 빠르구나. 박진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5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체크인하는 손님들, 미팅을 위해 서둘러 가는 사업가들, 관광을 온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 공간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석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박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 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구두 안에만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형 투자 그룹이 호텔 인수를 검토하러 오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최수진은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치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꽃꽂이 위치를 좀 더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바닥 청소 한 번 더 하고요. 최수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호텔을 완벽하게 단장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박진수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갈색 코트를 입고 구멍난 구두를 신은 채로 말이에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중국 투자가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중년 남성이 통역사와 함께 로비로 들어섰죠. 최수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최수진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국 투자가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호텔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투자가 중 한 명이 박진수를 발견하고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최수진이 그 시선을 따라가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기요. 최수진이 황급히 호텔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저런 분이 왜 우리 로비에 계시는 거죠? 당장 어떻게 좀 해주세요. 호텔 매니저 김 과장은 당황하며 최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저분은 며칠 전부터 계속 저곳에 앉아 계시는데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시지는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최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투자가들이 오신 날에 저런 거지 같은 사람이 로비에 앉아 있으면 우리 호텔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중국 투자가들은 최수진과 김 과장의 대화를 지켜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통역사가 그들의 대화를 중국어로 번역해주자 투자가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장 저분을 내보내세요. 예의상 정중하게 하되 절대 우리 로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최수진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김 과장은 어쩔 수 없이 박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오늘 호텔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서요. 잠시 다른 곳에서 쉬실 수 있으실까요?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보다는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진수가 일어서려는 순간 그의 시선이 천장의 샹들리에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저 샹들리에 내가 직접 달았는데. 그 말을 들은 김 과장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진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중국 투자가들과의 미팅을 위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그는 로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최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영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계시던 노숙자분을 정중히 모셔다 드리는 중이에요. 투자가분들 앞에서 보기 좋지 않잖아요. 최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박영진은 박진수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왠지 그 노인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특히 걸음걸이와 어깨 라인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박진수는 로비를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영진과 마주쳤을 때 잠깐 동안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박영진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저분,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 박영진이 최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노숙자인데 뭘 받겠어요. 최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 이제 투자가분들께 집중하세요. 중국 투자가들과의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박영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 노인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저 샹들리에
내가 직접 달았는데 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박영진은 혼자 로비에 남아 천장에 샹들리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샹들리에는 호텔 창립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었죠. 아버지가 직접 설치를 감독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박영진의 입가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는 호텔 근처 공원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어요. 5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세운 그 호텔에서 쫓겨나다니.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훌륭하게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박영진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싶어 씁쓸했죠. 사흘이 지났지만 박진수는 여전히 호텔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공원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낮에는 호텔 맞은편 카페에 앉아 창문 너머로 자신이 세운 건물을 바라봤죠. 저녁이면 다시 공원 벤치로 돌아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최수진은 박진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우리 호텔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정말 끈질기네요. 그냥 놔둬. 호텔 안에만 들어오지 않으면 되잖아. 박영진이 무심하게 답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오후 박민준이 대학 동기들과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 유학파 출신답게 세련된 모습이었죠. 그들은 각자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참 좋겠다. 이런 호텔을 물려받을 수 있어서 말이야. 친구 중 하나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 하지만 이것도 실력이야.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박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창문 밖으로 박진수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저기 노숙자가 또 왔네. 요즘 강남에도 저런 사람들이 많아졌나 봐. 박민준이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 며칠 전 어머니가 내쫓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호텔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 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 좀 처리하고 올게. 박민준은 성큼성큼 걸어나가 박진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르신. 박진수가 뒤를 돌아보자 박민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하숙집이 아닙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호텔 주변을 어슬렁거리시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박진수는 박민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어릴 적 사진에서 보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쩍 커서 자신을 몰아내고 있다니.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 호텔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나? 박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요? 박민준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 건물 말이야. 언제 지어졌는지 누가 세웠는지 말이다.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어차피 어르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박민준이 짜증스럽게 답했습니다. 박진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상관없겠지. 하지만 기억해둬라. 모든 건물에는 그것을 세운 사람의 혼이 깃들어 있다는 걸. 무슨 헛소리를. 박민준이 중얼거리려는 순간 박진수의 눈빛이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었죠. 젊은이, 너무 교만하지 마라.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박진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박민주는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숙자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라운지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어? 친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할아버지야. 별거 아니야. 박민주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지하 창고에서는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호텔 리모델링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죠. 청소업체 직원 이 씨가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옛날 자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 씨가 투덜거리며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오래된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설립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씨가 호기심에 펼쳐보니 첫 장에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라? 이 사람이.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며칠 전 로비에서 봤던 그 노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사진 밑에는 호텔 설립자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973년이라는 연도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 씨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호텔 건축허 가서 토지 매입 계약서, 시공업체와의 계약서까지 모든 문서에 박진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급히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현재 호텔 사장인 박영진의 아버지 이름도 박진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속 젊은 박진수와 지금의 박영진의 얼굴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혹시, 설마, 이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고민 끝에 호텔 매니저 김 과장에게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어제 창고에서 발견한 건데요. 김 과장이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지하 창고 구석에 있던 옛날 상자에서요. 그런데 이 사진 속 사람이 며칠 전 로비에 있던 그 어르신과 너무 닮았어요. 김 과장은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박진수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일은 일단 조용히 해. 사장님께 보고해야겠어. 김 과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슬쩍 흘렸고 소문은 호텔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로비에 있던 그 노인이 진짜 창업주 아닐까? 그럼 지금 사장님의 아버지라는 뜻인가?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들 사이로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마다 수군거리며 이야기했죠. 정말 그 노인이 창업주일까? 그럼 사장님이 친아버지를 몰라본다는 얘기네. 김 과장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박영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박영진은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혹시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박영진이 서류를 열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어릴 적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박영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로비에 계셨던 그 어르신과 이 사진 속 분이 너무 닮았다는 직원들 이야기가 있어서요. 박영진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호텔 설립 허가서, 건축계약서, 모든 문서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버지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지금 그 노인의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박영진이 중얼거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수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박영진은 최수진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우리 아버지 젊을 때 사진이야. 최수진이 사진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자료가 나왔다고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여보, 이 사진 속 사람이 며칠 전 로비에 있던 그 노인과 비슷하지 않아? 박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설마 그 노숙자가 아버님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닮았다는. 여보, 정신 차려요. 최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설령 살아계신다고 해도 그런 누추한 모습으로 다니실 리가 없어요. 박영진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장례식도 치렀고 무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어르신이 신경 쓰이지? 박영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가짜 서류로 사기를 치려는 노숙자예요. 최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부잣집을 노리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최수진은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호텔에 가짜 서류로 사기를 치려는 노숙자가 나타났어요. 박영진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최수진은 이미 신고를 마친 후였습니다. 여보, 이런 일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시간 후 경찰차 2대가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들이 근처를 수색한 결과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박진수를 발견했어요. 어르신,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호텔 사기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조사받으셔야겠어요. 박진수가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모습을 호텔 창문에서 지켜보던 박영진의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박진수는 차분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그랜드 팰리스 호텔과 무슨 관계이신가요? 그 호텔은 제가 세웠습니다. 박진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박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낡은 구두를 벗었어요. 구두 밑창 안쪽에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텔 설립 당시의 핵심 기밀 정보와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였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박진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조사가 끝난 후 박진수는 일단 훈방 조치됐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경찰관 중 한 명이 박진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그 호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비에 젖은 채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영광, 내 두 손에서 시작된 거다. 그날 밤 박영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노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들도 기억났습니다. 이 호텔은 아빠가 맨손으로 세운 거란다. 너도 나중에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정말 아버지일까? 박영진이 어둠 속에서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진은 충격적인 소식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최수진이 침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요.
인터넷 뉴스 좀 봐요. 박영진이 급히 휴대폰을 확인하자 포털 사이트 메인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남 유명 호텔 창업주 친아버지를 노숙자로 내몰아 효도 기업의 민낯 70대 노인 경찰서 연행. 기사에는 박진수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사진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설립 서류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언론에까지. 박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고 보니 호텔 직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었어요. 그 직원은 박진수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죠. 오전 10시부터 호텔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친아버지를 몰라본 건가요? 왜 노숙자 취급을 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영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투숙객들은 당황해했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최수진은 기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 노인은 가짜 서류로 사기를 치려던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기자들은 오히려 더 거센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럼 왜 호텔 설립 서류와 사진이 일치하나요?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셨나요? 정오가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줄줄이 투자 철회를 선언한 거예요. 중국 투자그룹도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과는 거래할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객을 제대로 대접하겠느냐는 것이 투자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오후에는 호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거래량은 평소의 10배를 넘어섰죠. 증권가에서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박민준이 대학에서 급히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박영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설마 정말로 그 노인이 할아버지라는 건 아니죠? 박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영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최수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우유부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내 탓이라고? 박영진이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경찰을 부른 거잖아. 그럼 가만히 놔뒀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사기꾼을? 가족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는 사이 호텔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직원들 중에서도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박민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버드까지 나온 제가 이런 집안 망신을 당해야 하다니. 저녁 무렵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박진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떤 시민이 신고해서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박영진이 그 소식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 병원이야? 서울대병원이라고 합니다. 김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박영진은 망설였습니다. 가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하지만 최수진이 단호하게 말렸어요. 가면 안 돼요. 언론에서 더 큰 이슈로 만들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하지만 박영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그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내가 누리는 이 영광, 내 두 손에서 시작된 거다라는 마지막 말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호텔이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월급은 제대로 나올까? 일부 직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박영진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이 호텔을 돌아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준아, 이 호텔은 아빠가 맨손으로 세운 거란다. 벽돌 하나하나에 아빠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 정말 아버지였나?
박영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영진 씨 맞으십니까? 박진수 어르신이 의식을 잃으신 상태에서 계속 당신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박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르신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은 박영진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호텔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미래는 점점 더 암울해 보였고 박영진의 마음도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박영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노인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순간이었죠. 박영진이 무대로 나와 박진수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가득했어요. 맞습니다. 박영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친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께서 실종되셨을 때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까지 치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견뎌내고 계셨습니다. 회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박진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바꾸고 상황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박진수는 천천히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호텔은 돈으로만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꿈과 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박진수가 천장에 샹들리에를 올려다 봤습니다. 저 샹들리에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하나하나 크리스털을 손으로 끼우면서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를 하고 기도했어요. 박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사다리에 올라가 샹들리에를 설치하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도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모든 것 하나하나에 제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호텔이 그냥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곳은 할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다는 걸. 박진수가 박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제 이 호텔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말이야. 그때 회장 뒤쪽에서 최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최수진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최수진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수진은 박진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버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찰까지 부른 것.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박진수는 최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박영진이 무릎을 꿇고 박진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박영진의 목소리가 울부짖듯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저런 공경에 빠뜨린 것도 알아보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탓입니다.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봤어요. 박진수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됐다. 박진수가 회장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텔은 이제 진짜 가족의 마음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피보다 깊은 땀의 집으로서 말이에요.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창립 기념 행사가 끝난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가족의 화해를 다룬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호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진정한 가족 경영의 표본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박진수는 이제 호텔 로비 한편에 마련된 특별한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예전의 낡은 소파가 아니라 창업주를 기리는 의미로 새로 제작된 편안한 의자였죠. 호텔을 찾는 손님들은 종종 박진수에게 인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어르신, 호텔 창업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어떤 젊은 사업가가 다가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박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1973년이었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다만 가족을 위한 마음 하나만 있었을 뿐이야. 박진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박영진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호텔 운영에 대해서도 상의를 구했어요. 오늘도 중요한 투자건을 놓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중국 투자가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박영진이 보고했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돈만 보고 결정하지 마라. 그들이 우리 호텔의 정신을 이해하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박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수익만 추구했겠지만 이제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최수진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허영심만 부리지 않고 진심으로 박진수를 모시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전복죽을 끓여왔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최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려온 죽을 내놓았습니다. 고맙소. 수고했어요. 박진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수진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이 들었어요. 박진수의 인품에 감화된 것이죠.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박민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차가운 경영 방식을 버리고 할아버지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직원들 처우 개선안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봐주세요. 박민준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박진수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구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보여. 이제 진짜 경영자가 되어가는군. 박민준은 할아버지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받은 어떤 상보다도 더 값진 인정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잇겠습니다. 이 호텔을 정말 사람들이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겠어요. 박진수는 박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면 충분하다. 건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호텔 말이야. 어느 저녁 박진수는 혼자 호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50년 전 자신이 직접 달았던 그 샹들리에 말이죠. 참 오래 버텨줬구나. 박진수가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영진과 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뭘 보고 계세요? 저 샹들리에 말이야. 5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 마치 우리 가족처럼 말이지. 박민준이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할아버지처럼 이 호텔을 지켜나가겠어요. 박진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이제 안심이야. 그날 밤 박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변했고 호텔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마치 단잠을 자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호텔 직원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박진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약속드린 대로 이 호텔 잘 지키겠습니다. 박민준이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박영진도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늦게나마 효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주신 사랑의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호텔 로비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진수가 앉으시던 그 자리에 작은 동상이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진 명판이 놓였습니다. 창업주 박진수 -2 호텔은 피보다 깊은 땀의 집입니다. 호텔을 찾는 사람들은 그 동상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박민주는 이제 호텔의 새로운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따뜻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 호텔이 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공간으로 변한 거죠. 저녁이 되면 박영진과 박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호텔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가 앉으시던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반짝이며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박진수의 따뜻한 미소처럼 말이에요.